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거래량과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전과 관련해서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보고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런 포인트 부분을 실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거래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거나 거래량만 단편적으로 보거나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실전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래량을 왜 보는가? 이거는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신뢰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거래량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볼 수 있는 메인 지표 중에서 제일 밑바탕이 되는 신뢰의 지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볼 때 대부분 캔들도 보고 아니면은 지지 저항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양봉인지 음봉인지 꼬리도 보고 이런 결과들을 보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힘을 나타내주는 무언가는 결국엔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해당 파동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만한 신뢰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방향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거래량 자체는 많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붙어주게 되면 이건 진짜 돌파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무너질 때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형성되게 되면은 여기가 고점 돼서 이거는 진짜 무너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트리거 역할, 판단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 그런 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거래량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한가? 저는 상대적 거래량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만주 터졌어, 10만주 터졌어, 100만주 터졌어, 이런 것보다는 해당 종목 안에서의 상대적 거래량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은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의 절대값보다는 어느 정도 평소보다 많이 터졌는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별로 거래량이 잘 없는 상태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쫙 올라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는 요런 흐름, 이런 것들이 거래량의 상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특정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패턴 특성은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실전 노하우, 팁 이런 거를 드리면은, 생각보다 초보적인 실수, 초보적인 뇌동에 가까운데 거래량 터졌어? 나 들어가야 돼, 올라타 하면서 이런 데서 그냥 거래량 터지는 거를 확인하고 그냥 올라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돌파를 할 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추격 매매나 단순 뇌동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을 돌파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딱 잡아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올라타는 그런 형태의 돌파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 터질 거 다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발산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타면은 타이밍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흐름은 만들어지니까 그것까지 보고 나서 포지션 변화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거래량만 보고 거래량 올랐어? 나 무조건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매매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거래량 상대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래량 올랐어? 무조건 사면 돼? 이건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뇌동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비교할 때 추세적인 흐름과 비교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성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적게 터졌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세적으로 이 종목이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 볼 때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거래량이 단발성으로 찌른다고 하죠. 한번 이런 식으로 딱 터지고서 마는 것과 한번 터지고 바로 그냥 뱉어내는 이런 것들, 테마주나 어떤 찌르기 파동에서 툭 찔렀다가 거래량 터졌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형태보다는 어쨌든 간에 두텁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형태,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두텁게 이어가면서 평소에 거래량은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가지고 또 계속 터지고 두텁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주는 거래량이 딱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파동적으로 튼튼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도 좀 인지하고 있으면은 실전에서 포지션 변화 판단을 줄 때 굉장히 좋은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가, 기준점, 지지저항, 어떤 특정 주요 구간 이런 곳을 돌파하거나 막힘, 이탈 이런 현상과 함께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거래량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봐주는 게 실전에서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단독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도 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모양도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애매하죠. 거래량의 모양이라는 게 거래량 자체의 모양이 뭐지? 라는 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여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완성되는 캔들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결국에는 완성된 캔들은 윗골이 길게 달린 짧은 양봉 정도,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힘에 붙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상승을 완성시키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같은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봉이 양봉으로 깔끔하게 윗골이 없이 꽉 말아 올린 이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A랑 B 중에서 B가 좀 더 저항을 덜 받으면서 매도세를 극복하면서 주가를 지켜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놓고 볼 때 캔들도 같이 보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서 하나씩 상대적 거래량, 주가의 흐름, 추세, 캔들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 연동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파동의 상황에 따라서 상승 상황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 그런 전략이 들어가는 거다. 실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거래량이라도 상승 초반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상승 막바지 저항대에 완전히 도달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하락 중인 상황 중간에 발생하는지 횡보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파동 상황하고 같이 거래량을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거래량 올랐어? 그럼 상승할 거야. 거래량 안 좋아? 그러면 하락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요거까지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이런 거 역시도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나 판단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관찰하면서 종목별로 특징을 파악하면서 이런 파동 상황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해하면서 많이 눈에 담아두고 어떤 식으로 파동이 흘러가고 파동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 같이 접목해서 좀 해석하고 판단해 보려고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봐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실전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짧게 정리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 이거 대표적으로 되게 좋은 현상 중에 하나죠. 가장 강력한 매수 의지가 드러나는 패턴이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딱 만들어줄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의지가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봐줍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캔들의 몸통이 길고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마감되면서 가격을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그대로 지켜준다. 그리고 매도 물량을 완전히 제압한다. 이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 저항대를 돌파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얹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상승 초반에 나오는 시그널로 많이 보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붙은 장대 양봉,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이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하고 정반대의 의미겠죠. 결론은 안 좋다는 겁니다. 보통 고점에서 특히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털어내는 흐름, 상승할 거 다 상승하고 상승 끝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많이들 조심한다. 그리고 그거를 고점 신호로도 많이들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과 관련된 좀 세 번째 일반적인 패턴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하죠. 여기도 잠깐 있었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런 데서 매매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심심하게 느끼죠. 기다리기 힘든 구간이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구간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꽤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점점 줄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버티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는 국면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런 횡보세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버텨내고 진정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결국에는 매도세 매수세 이런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동적으로는 쉼표 구간인데 여기서 새로운 방향성을 다시 정해 나가면서 다시 이제 파동의 사이클을 거쳐가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 줄어든 횡보든 하락 이후에 나온 거래량 줄어든 횡보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파동 사이클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종목이나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이런 구간에서 관찰을 좀 잘 해놔야 이유 방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변화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재미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습관을 좀 바꿔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네 번째 패턴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완만한 하락을 보이는, 점점 더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하락이 쭉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락하는 힘이 줄어드니까 괜찮아지는 건가? 거래량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은 더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락이 저점이 지켜지면서 완전히 횡보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말라주면서 지켜간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같은 거래량 감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 요런 패턴은 대세 하락 패턴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주의하는 게 좋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완만한 하락하는 거는 대세 하락 패턴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이 종목이 이제 대세 하락을 멈추고서 좀 괜찮아지려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게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해주는 이 흐름이 먼저 나오고요. 이 흐름이 나온 이후에 나 이제 여기서 저점 박스를 탈피하는, 넘어서는,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고개를 드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반드시 거래량도 같이 붙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모든 종목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사이클을 돌진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이 원리를 반영해서 지켜가면서 사이클적으로 순환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나면은 포지션 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대표적인 거래량 변화랑 연결되는 일반적인 해석, 파동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죠.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비중과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내가 돌파 매매를 하느냐 눌림 매매를 하느냐 박스 매매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잘 나가고 있는 저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굉장히 크게 눌려진 하락을 끝낸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도 실전에서는 변화를 주면서 포지션을 짜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걸 토대로 내가 매매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는 진짜 끝없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도 매매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포지션과 균형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메인 지표 중에 하나인 거지, 거래량이 매매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혼돈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거래량을 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해당 파동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걸 빼놓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중요한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 포지션을 짜거나 매매를 완성시키는 그런 형태로 매매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절대 단독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거래량 플러스 다른 판단 요소들과 함께 덧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그걸 토대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매매 포지션, 균형, 비중하고 템포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건데, 나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데 목적성 이런 거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결국에는 끝끝내 결과까지 동반되는 매매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가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할 거 되게 많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 되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훈련소에 오시면은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훈련소에 오셔서 같이 함께 훈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훈련소 자체는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고 대신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